시작하세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목소리 크게 네. 얼굴 집어넣으세요. 네. 우리 교수님이 네. 지금 답답한 지가 3, 4년 되는 세월로 보여. 네. 일단은 많이 심한 게. 네. 근데 어디가 보면 신가무리는 있다 하겠지만 네. 내가 볼 때는 그냥 내 직성이 강한 편이지 신의 가물은 아니라고 나와. 아, 네. 일단은 그것도 염려성이 없지 않아. 네. 있다고 나와. 내 팔자가 왜 이러냐. 결혼은 좀 늦게 해라 했어. 네. 몇 살에 했어? 저 31예요. 27부터 남자가 들어왔거든. 네. 들어왔는데 연애 기간을 좀 거쳤다가 네. 원래 좋아했던 사람하고는 좀 헤어져야 되고 음. 이 남편을 만나가 지금 사는 건데 살면서도 지금 애기는 둘 가졌지만 네. 너무 이게 평탄하지가 못한 삶을 살았어. 네. 맞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네. 본인이 남편한테 남편으로서 위치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게 없다 그래. 맞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 위에 보면 정신없는 사람이고 네. 하는 일도 일저일 손을 많이 대야 되고 네. 결론도 없는 사람이고 네. 너희들 사는 게 금전에도 많이 어렵다 그러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부부 사이에도 큰 일성이나 이 두께가 없어. 없어요. 깊이가 네. 없는 네. 사람들인데 맞아요. 사는 것도 너무 퍽퍽하다 그래 내가 네. 볼 때는. 너무 퍽퍽하고 위에 보면은 철부지 신랑이고 네. 생각이 없는 사람 같고 네. 책임감이 좀 희박한 사람으로 네, 나와. 맞아요. 내가 볼 때는. 네. 그게 우리 안땅이 못 믿을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이 드니까 네. 힘이 들고 지금 둘러보실 적에 2, 3년부터 본인은 나가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었다 해. 둘째 애 놓고 한 3살 무렵부터 본인 마음이 많이 뜯는 걸로 보이고 위에서 애기는 이제 발자에 들어와 갖고 낳았다마는 부부 사이에 화합이 전혀 없다고 나와. 아이고 힘들다. 일도 본인도 업을 가지고 해볼라 해도 길게는 못 가는 수준이고 네. 잠깐은 나갈 수 있지만 뭐 왠지 내가 잘한다고 해도 맘먹어도 거기 뜻대로 되지도 안 하고 세상이 조금 원망스럽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33살에부터 지금 길게 봐서는 33살 때부터 본인은 지금 굉장히 마음고통을 좀 겪고 살아라 했거든. 딱 그 시점 맞지. 네. 근데 이제 43까지는 가야 되는데 본인이 용기를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내년에는 조금 나아진다 그래도 그 안에 나아지니까 조금 용기 가지고 네. 잘 버틴 나가야 돼 이러고 위에다가 신랑은 정신없는데 애기까지 내가 애기들 케어 못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 가야 되고 몸도 또 신경도 많이 쓰지만 몸도 둘러볼 때 머리가 많이 아파 네. 언니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한 번씩 묻고 하면 신병인가 이 걱정도 우리 안에는 우리가 네. 좀 있었다 그래. 네. 근데 오늘날 밝혀주면은 신병은 아니래. 그렇지만 내 직성은 강해. 직성이란 예감, 직감, 네. 꿈 이런 게 다 잘 맞는 사람을 얘기해요. 직성이. 거기다가 자 둘러볼 때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수에 너가 이동 변동수가 좀 있겠다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네. 이제 집 사는 집을 얘기해요. 네. 본인들 사는 집에 이동 변동수가 있겠고 첫째는 금전이 돌아야 되는데 네. 내가 나가갖고 일을 하지 않으니 몸이 좀 안 좋고 네. 또 뭘 해야 될지 멍하고 네.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어. 네. 그리고 내가 천연적에 하던 일에는 좀 관계가 없고 멀어졌다 그러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내가 주부가 되고 아줌마가 됐잖아. 네. 거기서 이제 내가 좀 변화를 가져가고 옛날에는 안 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일을 좀 찾아보라 그래. 근데 본인은 사람 상대 일도 괜찮은데 네. 반은 맞는 것고 반은 어찌 보면 안 맞는 것 같아 본인 자신이. 네. 왜? 인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아. 맞아요. 사람이 잘 대해주면 내가 잘 대하는데 숙기도 좀 없고 부끄러움증도 좀 많으니까 좀 이렇게 편한 자리 가면 사람하고 곧잘 말도 하는데 안 편하면 본인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 맞아요. 그게 본인이 예민하니까. 지금 잠자는 것도 좀 잠자리가 안 편하고 시원찮거든. 그러니까 밤에는 이제 새벽잠을 자야 되고 내가 일을 해가 새벽잠을 자는 게 아니야. 잠이 안 왔어.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럽고 힘들다. 용기 가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슴도 벌벌거리고 놀란 것도 1, 2년 사이에 좀 많았다 그런다. 갑자기 벼랑간에 금전을 해도 많이 힘들고 울고 싶으면 울어야지 그래. 다 이래저래 하소연하자고 오는 건데 그렇게 보이고 용기 가지라고 해. 친정 식구들 보는 것도 체면이 안 쓸고 너무 힘들다 그래. 부모 도움이 없지 않아 조금은 언니가 손 내밀고 살아야 되겠다고 나온다 지금. 그러고 있을 거야 내가 볼 때는. 지금 신랑 믿고는 애들 밥새끼 내 밥새끼가 해결이 안 된다고 나오셔. 아휴. 그래 제일 묻고 싶은 게 이 신랑하고 본인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잖아. 본인은 이 신랑하고 가면
내 영혼을 빼고 가면 가는 거지 못 간다. 내가 볼게 너는. 그럴 것 같아요. 애기들이라도 잘 키우고 살려면 헤어져가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이 시대로는 부모가 도와주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고 체면 없고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간다 그래. 부모님은 자손이 잘 살기를 원하지만 언니가 잘 살고 가기에는 힘든 과정이다 그래. 자, 올해 내년에는 당장 목을 짚고 헤어지가 갈라쓰는 게 안 보인다마는 41 내년 후반때 아니면 2살 때 정도에 헤어지는 걸로 보여요.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도 올해는 안 된다 그러신다 자꾸. 애기들이 있어갖고 절차를 밟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건지 네. 금방 올해는 안 된다고 나와요. 빠르면 내년이라고 나오시는데 내년에는 너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부부의 그 법적인 지금 마음은 떠났고 법적인 연을 끊는 건데 애기들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상황이나 이런 거 좀 둘러볼 때 묶여가 있는 걸로 보여 기준님이. 그러니까 전반부까지는 못 헤어져. 내년 6월달 7월달까지는 가을 무렵은 가야지 정리가 되는 걸로 보여. 아 머리 너무 아파. 근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의 선은 정해지더라도 본인이 황당하고 좀 멍할 때가 안 많아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정신을 제가 놓고 있어요. 왜 자꾸 먼 산 바라보는 거 넋이 나가 자꾸 사람이. 네, 맞아요. 그치? 네. 왜 넋이 나갈까? 그렇죠. 정신 차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증 비슷해 본인이 지금. 네, 지금 그래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 인물로 어디 가갖고 뭐 일하고 하면 반몸보를 먹고 올까봐 걱정해. 어차피 재판은 났어. 신랑하고 나하고 판단은 끝났다고. 네. 끝났는데 이게 굳이 신랑한테 어떤 남편을 위해서 미련 또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없어요. 더 이상의 내가 바라거나 좀 바꿨으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 애달픔이 한 개도 없어. 네, 없어요. 근데 본인이 멍해 그냥. 네. 왜 그럴까? 본인이 그건 알아내야 돼. 왜 그럴까 참. 정신 차려야 돼. 너 집 나가가 죽은 젊은 양반 한 분 계신다. 이런데 조상 같은 거 어디 가갖고 한 번 풀은 적 없죠? 아버지 쪽이 됐든 엄마 쪽이 됐든 삼촌자가 돼요. 네. 집 나가가 바깥에 객석길로 가신 양반이 한 분 계셔. 그래서 멍한 끼도 있고 본인이 안 좋으니까 조상도 가물을 타고 하지. 무당은 절대 할 사람 아니에요. 본인은 그 앙심도 없어. 네. 그 쉽게 말해갖고 내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좀 든든하고 네. 자기 의지라 그러지 그런 게 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신이 붙으면 조상 노름을 많이 해. 그래서 본인 같은 사람은 우선은 내가 자꾸 왜 그러지를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술을 많이 드시면 안 돼. 괴롭다고 한 잔 술에 조금 취하는 격이 있고 또 뭘 하더라도 정신을 넉을 빼고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멍한 끼가 있어. 먼 산을 봐. 네.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 앞에 놔둔 커피잔에 집중하든 집중을 하래요. 뭐든지 제대로 보고 TV를 봐도 뭐를 봐도 멍한 빛으로 본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근데 화면은 돌아가고 하는데 내가 집중을 전혀 안 해. 생각은 네. 다른 데 가가지고 네. 그 짓을 하지 말고 걸레질 하나 하더라도 거기에 집중해가 하시라 그래. 그리고 많이 힘들면 본인이 좀 이렇게 정신과 같은 데 가서라도 좀 털어놓을 때 안 그러면 정신적인 뭐 요즘 세월에 멘토가 잘 없죠. 네, 없어요. 멘토스러운 사람을 만나서 멘토가 될 만한 사람한테 의논도 좀 하고 네. 또 본인이 많이 괴로우면 내가 해드릴게. 그거는 오시든지 언니가 그거는 판단할 일이니까 해줄 때는 어떨 때는 모르는 사람이 편할 때도 있답니다. 뭔 말인지 맞아요. 알겠죠? 네. 좀 너무 잘하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타인이 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의논하시고 본인이 마음을 잘 잡아가야 될 것 같고 좀 몸에도 한기도 좀 느껴지고 본인은 네. 자꾸 날이 바깥이 따뜻하고 한데도 한기가 느껴지는 게 있고 소름이 돋는 게 있다. 네. 별다르게 그런 건 없다만 아까 조상에서 그런 분이 계신다니까 집에 가시거든. 요즘 젊은 사람 모르니까 어른들 어머니라도 보시면 한 물어봐. 그러면 거기서 왕래를 놓고 하는 분이 좀 계시니까 본인이 우회되든 간에 이랬든 저랬든 안 좋은 입장이니까 안 좋은 조상님도 더 내 몸에 좀 이렇게 강림하시고 왔다 갔다 하는 표적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자꾸 정신을 흐트릴수록
더 귀신 노름이 되고 내 노름이지 자기 자신이 하는 건지 남이 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래요. 반은 내 의지로 살면은 어느 정도 개운하고 가겠으니까 그렇게 보고 머리 아픈 병은 없지 않아. 네가 신경을 많이 쓰고 용기가 꺾이면서부터 많이 왔다 그래. 천천히 조금씩 왔는 병이야. 그래서 그렇고 운동도 너무 없고 밤낮이 뒤바뀐 격이고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리듬을 좀 찾아야 돼. 몸의 리듬을 좀 찾아야 되고 정신을 좀 차려야 돼. 이렇게 넉넉고 있다가 신랑이 애기를 책임질 사람도 못 된다 그래. 알겠어요. 신랑 책임 못 져요. 내가 볼 때는. 이 신랑 직업이 이것저것 어디 가서 바깥에서는 사람 좋다 소리는 나겠지만 집에서는 빵점 아빠야. 맞아요. 아빠도 그렇고 남편으로서 빵점이야. 빵점. 연애할 때는 그래도 너희들 뭐 좋아서 했겠지만 뭐 하나가 믿음직스러운 게 하나도 없었는데 뭐 때문에 했냐 그런다. 운도 없어. 이 사람도 비빌 언덕도 없어. 근데 늘 하는 거 보면 착실히 쌓아갖고 지가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 그게 희박하고 적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는 만신집에서 운이 있어요 없어요 운이 나빠서 그래요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사람 생태가 생기먹기를 좀 노력형이 아니란 말이야. 가게 그냥 물 흐름대로 가고 자기 편한 대로 가는 쪽이니까 좋은 세월에 요즘 이리 어려운 세월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고 운이 만나더라도 이런 사람 성공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아직까지 보는 애도 가지도 못했고 크게 부모님 덕에 운이 없었고 자랄 때도 힘들게 자라라겠다. 이 사람은 조금 힘들게가 부모 지원이 좀 약해야 되고 그렇게 힘들게 왔다마는 이분이 사람은 좋다마는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또 뭐 자기가 공부권이나 모든 거에 뭐 학문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가 전공을 삼아가 벌어먹을 만한 그게 없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 저 직업 전전해야 되고 또 사람들도 인덕도 없다 보니까 인간이 덕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자리에 취직이나 이런 게 못됐다 그래요. 그때 이제 애기하고 엄마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기는 갔다마는 순찬한 직업을 갖고 민년을 못 있어. 한 군데 민년이 어디 있어. 어떨 때는 1년 만에도 간둬야 돼. 그런 게 많이 보인다 그래요. 아이고 물어볼 거 나도 한숨이 쉰다. 숨이 차다. 제가 이번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요. 보험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설계사가 아니라 사무 보는 거? 그 설계사들 지원해주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주로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돌아다니면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해봐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돌아다니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하려고는 마음 먹고 거기서도 오라고는 했는데 진짜 이게 제가 그냥 끊임없이 잘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달 안에 이사를 나가야 되거든요.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는 데에서 얼마나 벗어나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방향이나 뭐 이런 거. 네, 아이들을 생각하면 지금 사는 집에서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좀 떨어져서 있어야 되는 건지 전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사를 간다 해도 올해는 가게 되면 내년 또 옮기게 된다. 그럼 가만 하고 가야 돼. 또 옮기게 돼요? 결정이 났어 이사가. 안 그러면 내년쯤에 어차피 지금 신랑하고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사하는 거잖아. 네네. 문제가 그거야. 네. 문제가 그건데 우선은 내가 볼 때는 급하게는 네. 자리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행하면서 시간이 꽤 걸리는 걸로 보여요. 참고해야 돼 그거는. 나는 법적인 건 잘 돌아가는 걸 모르고 네네네. 일단은 접수하고 뭐 이렇게 해도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이사수가 원래는 굳이 내가 가면은 인간이 움직여서 가게 되면은 갈 수는 있지만 본인이 지금 간다 해도 임시가 되지. 그렇죠. 원룸이나 얻어가 잠깐이 귀가하는 걸로 되지. 옳은 집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내년에는 언니가 뜻하지 않게 그래도 조금은 있을 수 있는 데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있더라도 몇 달이 있을 수 있고 짧게는 길게는 1년 안쪽이나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보이고 이사는 가는 건데 본인이 지금 직장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무조건 부딪혀 가야 돼. 내가 오래 다니고 이거 뭐 내 평생 직장 되겠냐 내지는 좀 오래 다닐 수 있냐 안정적이냐를 묻는 건데 그거를 하기보다는 우선은 부딪혀보고 본인 사람 만나고 조금 이렇게 프리한 게 좋지만 본인한테는 그런 게 좋아. 좋지만 아직까지는
그동안 내가 사회생활 안 하고 좀 띄하는 공백도 있단 네. 말이야. 마음도 힘들고 네. 이럴 때는 표정이나 모든 게 사람을 기 흐름으로 좋은 기로 끌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사람 단련을 좀 해놓고 좀 내가 편안해지고 표정이 나면 편안해질 때 좀 나갔으면 그때가 언제 시점이냐? 내년으로 그렇게 길게 안 기다려도 돼. 원래 한 너댓 달, 4달, 5달 정도 사무실에서 좀 견디보고 네. 사무 돌아가는 것도 배우면 배울 게 많다 그래. 앞으로 내가 보험을 하거나 뭐 그런 영업적인 일을 하더라도 네. 배울 점이 참 많다 그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배워갖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나가겠고 준비 없이 전대에서 나가는 것보다 준비해가 나가는 게 낫잖아 언니야. 그렇게 하면 보래. 그냥 우선은 조금 사무실이 뭐 봉급이나 네. 이런 게 조금 적을 거야. 내가 볼 네. 때는 나 여기 나가면 남들이 이제 해주는 거야. 어시스트 해주는 거라고. 네. 그 갖기를 이제 조금 그분들이 움직여서 자기들 돈을 조금 축출해갖고 좀 내주는 걸 보여. 내가 볼 때는 그 큰 돈은 아니야. 그렇지만 언니가 그동안 마음이 힘들어 지금. 마음이 지옥이고. 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이런 언니 이 인상이나 이 지금 좀 어둡거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조금 이제 좀 사무실에 앉아가라도 사람 많이 사무실에서도 사람 보잖아. 설계사들도 보고. 네. 그래가 조금 이렇게 말도 내가 좀 잘할 수 있고 조금 편안할 때 3, 4개월 길어봤자 4, 5개월이야. 그 정도 있다가 나가봐. 그러면 본인이 이제 영업하더라도 훨씬 이득이 되겠고 괜찮다 그런다. 그리고 언니야 걱정할 게 없는 게 니는 혼자 되면서 잘 먹고도 잘 살아. 내 이런 소리는 좀 미안하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원래 할아버지들은 신병들은 원래 이혼하라고 차라리 얘기 안 해. 아, 대부분들이 같이 살아라 하지. 네. 왜냐면 애기들이 있고 옳은 걸 네. 가르치지 나쁜 걸 가르치겠나. 그렇죠. 니한테 덕이라도. 네. 그러고 뭐 부부간에 실리를 따질 수는 없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랑하고 당신하고는 아무를 갖다 붙이려고 해도 안 돼. 그러고 둘러볼 때 우리 신랑 관문 기술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고 하면 송사를 당하거나 네.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거나 네. 남한테 고소를 당하거나 자기가 하거나 이걸 다 관문 기술에다가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조사받고 이런 거. 신랑이 좀 비쳐 보여 관청에. 그러니까 좀 수가 안 좋지. 내가 볼 그렇죠. 때는 수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보고 이 신랑은 한참 더 정신없이 살아. 그러니까 나중에 언니가 자리 잡고 또 애기 때문이라고 합할 수 있으면 합하는 거지. 네. 지금은 일단은 네 살 길을 도모해보란다 할아버지가. 왜냐하면 둘 다가 넉넉고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어. 신랑 지금 일은 해요? 네, 해요. 어떤 직업을 해요? 엔지니어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하는 일에는 주변에서도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셨듯이 밖에서는 되게 인정도 받고 사람 좋다 소리를 많이 듣는데, 이게 집에만 들어오면 남편 역할도 못하고, 그리고 아빠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못하면 다 제 탓인 거고, 잘하면 다 본인 탓인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은 한 곳에 일하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요. 지금은 한 곳에만 일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고. 네네네. 근데 한 곳에 오래 자꾸 지금 있으면서 다른 회사를 자꾸 알아보는 그렇군요. 그런 게 있어서. 계속 그 변동이 일어나거든. 네. 그러니까 본인 자기가 우여보면 전문직인데 기술로 네. 갖고 사는 거니까. 네. 근데 이분은 정착이 안 돼. 그게 문제야 문제가. 문제고 너무 자기 자신이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자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거. 네. 남의 뭐 고문을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가갖고 설비를 해준다든지 네. 해주고 빠지고 네. 이런 게 오히려 맞다고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생을 좀 더 해야 되고요. 43은 적어도 넘어야지만 자리가 좀 잡힌다 그래요. 그한테 신랑이 뭐 바깥에서야 사람 좋다 소리는 듣지만 책임감이나 이런 게 별로 없으셔. 그러고 힘든 거를 못 견디네. 네, 맞아요. 참 이 성질머리에 기술비하는 게 용하네. 내가 볼 때는. 너무 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조금이라도 적자가 나면 다 제 탓인 거예요, 이게. 남자가 조금 이제 우회되는 거 안에 철부지고 네. 애기 갖고 투정하고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래. 언니한테는 받으려고 하지. 언니가 좀 어른스럽게 위로도 해줬으면 좋겠고 자기는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부부간에 서로가 왔다 갔다 해야지. 일방적인 거 어딨노. 이런 바보가 어딨노. 네. 그리고 두 가지를 못해 이 신랑은. 한 가지야.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야. 그러니까 지가 바깥일이 좀 복잡하고 짜증나면은 그대로 집에 와가고 두 배, 세 배를 해. 그러니까 언니가 그 스트레스 받아내는 게 장난이 아니야. 그거만 있어. 위에 보면 애들은 어리니까 집에 있었으면 싶은 마음 반. 또 지 힘들 때 돈 벌었으면 싶고 반. 여기저기 중심이 없어 이 사람 자체가. 이랬다가 맞아요. 저랬다가 언니를 혼란에 빠뜨린다 그래. 가게는 그거 다 집어치우고 일단은 언니가 딱 내가 할 길에 어떻게 가겠다고 정해. 그러고 지금 오늘 내가 첫 점에 이제 처음에 공수 나온 게 할아버지 점사가 나온 게 당신들 아무리 지금 바로 이혼 도장 찍고 법원에 가가 다 해결할 것 같지만 그게 딱 결정이 안 된다 그랬어. 유예기간에 분명히 있다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언니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이거 미래섬이니까 있어 봐야 돼 언니가. 있어 봐야 돼. 감안하고 움직이면 되겠어.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오늘 하는 거는 하는 건데 그래 절차가 딱딱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딱딱 안 된다는 거지 내 말은. 그렇게 내년까지 유예기간이 좀 있다 하는 거 알고 하더라도 내년 후반대로 보이니까 너무 급할 건 없대. 이 급하게 가다 보면 여의치 않은데도 이 상황에 맞추고 저 상황에 맞추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대 언니야. 그리고 집 옮기고 집 빼고 모든 이 움직이는 과정이 다 돈 문제잖아. 돈이 발생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라 그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급할 건 없대. 내 마음의 중심을 먼저 잡고 어떻게 할 것이냐 보고 또 신랑도 이랬든 저랬든 애기 아빠고 아직까지 애기들 어르니까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뭐 양육비나 뭐 이런 문제 안 그러면 애기들 거청 문제나 이런 거 해결해야 되잖아.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언니 기분적으로 너무 막 내가 아가씨 몸처럼 다 해결을 하지 말라는 거야. 천천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좋게 말하고 이왕이면 좋게 말해야지. 이 신랑을 자극하면 언니 떼써 그냥 애 같은 떼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차분차분히 얘기해야 되고 좀 이거는 상황이 이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래 생각했다 당신 생각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래요. 당신 대화법도 그렇지는 않아 언니야 대화법도.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말하기 싫으니까 세 마디를 준비해놨다가 한 마디만 뺏고 한숨만 쉬고 있고 내 가슴만 치고 있어. 그렇게 하는데 그래 하지 마라 그래. 어쨌든 간에 다 신랑이 잘못한 건 아니고 당신도 잘못한 게 있고 적다뿐이지. 그래 언니도 잘못한 거 있고 신랑 잘못이 더 큰 건 있지만 그래 부부간에 만나서는 누구 하나의 잘못만은 아니래. 그러고 너가 직업이 있더라도 지금은 조금 헤어져가 있는 시기야. 그래 다시 나중에 마음이 서로 안 접어짓고 애기 문제가 있거든. 합하는 걸 그때 생각하고 지금은 떨어져 있는 시기가 왔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가면 되겠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사 문제는 내가 굳이 가야 되면 그거는 이제 결정이 되면 내가 방향을 봐드릴게. 근데 많이 먼 데는 안 가는 걸로 보여요 지금. 제가 다음 주 내로는 남편이 무조건 나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은 본인이 키울 거고 지금 있는 집에서 키울 건데 본인이 키운다 그래? 네, 본인이 오해하나, 키운대요. 참나. 본인이 키우고 그리고 저 혼자 나가래요. 저 혼자 나가고 아줌마 도우미 구했으니까 그냥 저 혼자 나가서 이 짐 빨리 빼라고 다음 주 내로 빨리 빼라고 다음 주 일요일 안에 무조건 다 빼서 무조건 나가래요. 근데 이상하게 홧김에 하는 소리 같고요. 홧김에 하는 소리 같고 언니하고 그 집에 안 들락거릴 거다 아니라 애기들이 어려서 들락거려야 돼. 내가 볼 때는 인연을 끊을 수가 없어. 멀리는 안 가는 걸로 보이고 그 어디면에 보이는데 약간 동북 방향을 지표가 나오라 그러신다. 그러니까 너그 집에서 기준이야. 언니 집에서 기준 보면 동북이면 약간 서울 방향 약간 들어가면서 크게도 볼 수 있고 작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이면 해 뜨는 방향이잖아. 그럼 오른손 쪽으로 집에서 오른손 쪽으로 동북 방향으로 조금 나오면 돼. 너무 멀리 안 가. 근처야. 잘못하면 엎어져 코달 때가 될 수 있다 그래. 그리고 제가 그렇게 유복하게 자란 편이 아니라서 어릴 때부터 좀 돈에 대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답답해서 제가 화병이 더 생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움직여야 하잖아. 네, 그리고 저는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당연하지. 제 돈 벌어서 제가 쓰는 게 편하고 제 돈 벌어서 애들한테 쓰는 게 편하니까 계속 밖으로 도는데 이게 돈을 조금 모으려 하면 세고 조금만 모으려 하면 세고 자꾸 그렇게 그게 반복이니까
언제쯤 제가 이게 편한지 43살 돼야 언니의 큰 운명적으로 볼 때는 조금 바뀌어와. 언제 후반부에는 이때까지 내가 힘들게 살았잖아. 네. 돈을 벌이든 뭘 하든 마음고생도 없지 않아 있었고 네. 돈고생도 많이 했다. 네. 그리고 내가 안 벌면 10원도 없는 사람이야 본인은. 맞아요. 근데 남편이 돈 그렇게 못 벌어가 안 준 거다 아니라 태무심하고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언니가 이때까지는 버는 거는 버려야 되는데 지쳤잖아 본인이 좀 여러모로 지쳤어. 그러니까 돈은 벌면은 쓸 만큼은 생긴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남한테 받을 떡이 적고 부모 은덕이라도 받을 떡이 적으니까 내가 벌어가 써야지 우짜겠노 그거는. 불만을 가지지 마는데 크게 볼 때는 43살 돼야 언니가 돈이 조금 모여도 모이고 후반부로 가야 돼. 그렇다 하더라도 또 자식들이 커오면 또 그 밑에도 언니가 벌어도 그쵸. 써도 그거는 안 모인다고 언니가 한탄 안 할까 아이가. 네. 그때서부터는 조금 여유롭게 보이고 그리고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해야지 본인 돈을 깔고 앉을 수 있고 내가 다 버는 돈이고 언니는 하다못해 500원짜리 볶음 끓여도 잘 안 돼. 5천짜리 볶음 끓여도 아, 눈물은 돈이 없어서 그래 발자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라 노력형이야.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고 본인은 힘은 들고 벅차다마는 지치기도 한다마는 네. 노력하셔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안 그러면 누가 나를 도와줘. 그리고 내가 막 열심히 살잖아. 그때는 나를 도우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근데 본인이 맹 놓고 있으면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좀 안 대비면 도우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네. 안 도와준다. 그리고 요즘 이제 세상 인심이 내가 활기차고 뭐가 돌아가는 놈한테 도우고 싶지.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맞아요. 본인이 그가 일을 꼭 하세요. 하고 넉넉하진 않아도 내가 쓸 만큼의 돈은 벌어지고 돌아간다 그래요. 그 당장 나오면 이제 먹고 사는 것도 막상 힘들지. 힘들어도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사무실에도 하다 보면 내가 상품 팔고 싶다. 적당한 사람 있으면 해도 돼. 그거는 본인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선 사무실 가면 기본 월급 나올 거고 네. 훨씬 부담 없지. 나는 하러 가고 싶어요 그거를. 그렇게 가면 되겠어 그 문제는. 일단 제가 이혼을 하는 거를 친정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부모님도 잘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못한 거를 친정 부모님 다 아시니까 애들 다 놔두고 그냥 빈몸으로 나오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엄마잖아요. 엄마니까 애들 그렇게 쉽게 떼놓고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애들은 지금 언니야가 애 끌안고 나오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네 없어요. 뭐 단칸방에다 애들 갖다 놓고 학교 보낼 거고 네. 안 되잖아. 지금은 아무리 아파도 안 될 때야. 네. 차라리 신랑 너무 작아가지 말고 결론 나더라도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신다. 영 언제 뭐 자기도 말이 그렇지 네. 좀 나가게 되면 뭐 오지 마라 소리도 할 수 있어. 그래도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해결될 거고 마음이 좀 풀릴 거고. 제가 뭘 해도 이 남편 집에서는 제가 뭘 해도 부족한 사람인 거고 뭘 해도 칭찬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 자체가 불만스러워서 그렇잖아 자기가. 애들 투정하잖아. 언니야 믿겠거니 하고 너 그때 사이가 왜 이렇게 서서히 나빠졌거든. 그렇게가 어떤 사건이 터져가 나빠진 게 아니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차처럼 서로가 부부간에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풀어야 될 거야. 원망으로 시작해. 원망으로 끝났어 이게. 근데 이 신랑도 위에 보면 조금 남자가 소심하거든. 네. 할 말 있으면 정확히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 안 해서 다른 표현을 하고 뭐 음식 먹으면 틱틱거리고 네. 니는 왜 이러냐고 틱틱거리고 네. 막무가내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니까 어느 얼토당하게 네. 당하고 세월이 너무 그게 많아. 언니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네. 또 그렇다고 또 언니의 자신감은 점점 더 빠졌다니까. 뭐 때문에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내를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잖아. 네, 맞아요. 하긴 신랑이 언니한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마음으로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저렇게 끝나다 보면 누구 원망을 하리 그래. 언니야 우회되는 간에 잘 결정하고 잘해갖고 얘기를 못 데리고 온대 그래 할아버지 자꾸. 언니 형편이 안 된대. 맞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거 둬야 돼. 왜 그런가 하면 그게 그래도 집이라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네. 놔둘 수가 있잖아. 네. 근데 애를 데리고 무슨 원룸에 가가 살겠냐고. 그쵸. 그건 안 되잖아. 네. 그냥 언니가 하고 조금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고 하면 언니가 그만큼 도와주면 되잖아. 도와주면 되고 애기들 그래도 나아가 있어도 언니 그래도 잘 자주 들여다보고 애들 좀 케어해줘야지. 아직 어린데 네, 이거 우야할 맞아요. 거고. 네. 걱정돼 죽겠다. 얘 애들은 괜찮은지 둘째는
좀 씩씩한데 큰애 남자애가 첫째가 좀 네. 그렇다. 남자애가 너무 기 죽을까봐. 둘째는 기질 자체가 좋고 자기가 이제 이 의지나 게 조금 있어. 애 자체가 어리더라도 그러고 자기 이제 좀 대범하다 그러지. 네, 타고난 게 좀 맞아요. 활발하고 애기가. 네, 네. 근데 첫째는 굉장히 좀 소심하고 네. 위축적이고 애가 네. 거기다가 너희들도 싸움하면서 이 애한테 영향이 없잖아. 많이 갖단다. 그렇죠. 그지? 맞아요. 너가 이 애야 눕혀놓고부터 싸우고